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11월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으로 벡트부터 해서 온코크로스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까지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는 기분을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번 주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게 될 듀켄바이오와 키움 제시포스펙, 마지막까지 우리를 활짝 웃게 만들 수 있을지 체크포인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켄바이오는 악성 종양이나 치매를 진단할 때에 필요한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였죠. 치매 신약인 레캔비 출시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흑자이기는 한데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는 핸디캡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는 하단보다 35% 낮은 8,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어요. 자, 우리사주조합에 미달은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우리사주조합 1인당 배정 금액이 약 100만원 정도 선이었어서요. 충분히 다 소화를 시켰네요. 네, 최종적으로 확약은 0.16%입니다. 6개월에 1,715주. 여전히 거의 없는 것과 다름은 없고요. 적용을 하면 최종적으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1,090만 9,868주. 상장 주식 총수의 38.34%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코넥스 이전치고는 많지는 않고요. 다만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837억 원. 조금 무겁기는 하죠. 그리고 코넥스 이전답게 기존 주주의 비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87.07%로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 국내 기관이 8.69%, 일반 청약자는 3.28% 순서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기존 주주의 정체는 누구이며 그들의 투자 단가는 어느 정도인가? 공모가 부근의 매도 가능성은 높은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당연히 기존 주주 중에는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했던 기존 주주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개인들과 벤처금융들도 존재하기는 하고요. 유성증자 발행 내역을 봤을 때 최근 3년 동안 발행가액이 6,509원이라서 벤처금융이나 주요 개인 주주들의 단가는 공모가보다 낮은 수준일 거다라고 추정은 되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한 주주들 경우를 보면 공모가인 8,000원 밑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아주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들 중에서 공모가 부근에 바로 매도를 할 사람이었다면 지금도 코넥스 주가가 이미 13,000원대를 며칠간 유지했기 때문에 나갈 분들은 이미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도할 기회는 충분히 주어졌던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존 주주들은 13,000원에도 팔지 않겠다. 더 높은 가격을 원한다. 우리는 회사를 믿는다. 라고 버티는 좀 강성 주주들로 생각이 되기도 해서 어쩌면 이들이 지금 매각 가능 주체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일반 청약자인 우리들이 엄하게 낮은 가격의 매도 주문만 내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지금의 괴리율은 지켜지고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가 체크할게요. 코넥스 시장 가격은 30거래일 동안의 종가 평균과 12월 19일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 중에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가 평균을 계산하면 14,722원이고 오늘의 종가는 13,350원이니까 둘 중에 낮은 가격인 13,350원이 코넥스 시장 가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코넥스 시장 가격이 지금 공모가보다 약 67%나 높은 수준입니다. 괴리율이 크게 벌어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코넥스 기준가 예외 3번 사항에 해당이 돼서요. 기준가는 그냥 공모가가 됩니다. 8,000원. 근데 기준가 마법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거든요. 괴리율이 높아서 기준가는 그냥 공모가가 되는 경우. 이거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기준가는 공모가 8,000원, 최종적으로 확약은 0.16%, 유통물량 38.34%인데 기존 주주 비중이 87.07%나 되고 긍정적인 것은 기존 주주 중에 공모가 부근에 팔고 나갈 기존 주주는 지금 거의 없어 보인다. 그리고 13,000원에도 안 나가고 버티는 주주들이 많다. 자, 유통가능 금액은 약 837억 원, 시가총액은 약 2,276억 원. 이게 좀 무겁기는 하지만 코넥스 이전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괴리율입니다. 코넥스 시장에서 이미 거래되던 가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좀 가려는 성향을 보이거든요. 자, 최근에 상장한 코넥스 이전 종목들을 쭉 한번 보시면
괴리율이 마이너스를 찍었던 HNS 하이텍을 제외하고는요. 보통은 상장일에 고가 기준으로 괴리율을 넘어서는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근데 보면 괴리율을 넘어서 더 올랐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가벼웠어요. 유통 가능 금액이 100억 원에서 한 300억 원 초반대 정도. 근데 최근에 유통 가능 금액이 697억 원, 그나마 비슷한 규모였던 한중 NCS는 괴리율은 83%를 기록했는데 그 상장 전일자 기준으로, 근데 상장일의 고가는 73%에 그쳤습니다. 요때 스펙 2개와 동시 상장이라는 핸디캡이 있기도 했고요. 또 공모가 아래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들이 이 종목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선은 듀켄바이오도 키움제 10호 스펙과 동시 상장이기는 하고 또 덩치가 조금 나가는 편이라서 괴리율을 아주 크게 막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보다는 적당히 그 근처 정도를 우선은 목표로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밸류는 경쟁사이자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을 동일하게 다루는 퓨처캠이라는 회사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실 퓨처캠은 치료용 시장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듀켄바이오는 진단용 시장이라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듀켄바이오가 진단용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점유율 1위고 또 레켐비 출시로 인한 치매 진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메리트 있는 회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 면에서 매출 규모라든지 순이익 달성 정도 모두 듀켄바이오가 훨씬 앞서고 있어요. 퓨처캠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 중이고요. 듀캠은 작년 기준으로도 또 올해 3분기 누적으로도 흑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감안해서 보자면 듀켄바이오의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 2,276억 원은 퓨처캠의 오늘자 시총 3,474억 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낮게 느껴져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퓨처캠 기준으로 시가총액 괴리는 53% 정도가 됩니다. 네, 참고. 자, 그리고 듀캠의 청약자들이 더 반길 만한 부분은 오늘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흐름이죠. 시초가 38%로 출발을 해서 101%까지 고가 기준 더블 위로 올라서는 그런 우상향 차트가 쫙 나와줬었잖아요. 그래서 단타 세력들이 충분히 신규 상장주에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고 내일 듀켄바이오에도 시초 매수세가 조금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시초가가 높아지면 반대로 장 초반에 고점을 형성하고 흘러내리는 패턴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우선은 파는 입장에서는 시초가가 높으면 웬만하면 매도는 다들 만족스럽게 할 수는 있으니까 어느 쪽이 됐든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듀켄바이오는 청약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준가는 그냥 공모가가 되었고 괴리율이 더 크게 벌어진 베스트 케이스가 됐습니다. 12월 19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괴리율은 67%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나 코넥스 시장에서 지금 13,000원대의 가격이 며칠간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된 것을 보면 이 가격 밑으로는 좀 팔지 않겠다라는 기존 주주들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지 좀 그렇게 느껴지긴 했고요. 그렇다면 기존 주주의 비중이 워낙에 높으니까 우리들이 막 낮은 가격에 던지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괴리율 근처까지 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우리 든든한 기존 주주님들이 조금 잘 버텨준다면 그런 가정 하에서는 종목의 관심도는 매우 높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괴리율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는 70에서 한 85%까지도 보고 있어요. 제가 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14,850원 정도가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자리라서요. 목표를 설정할 때 그 가격대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단가가 8,000원으로 저렴한 느낌이 있는 것도 어쨌든 긍정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배 간다고 해도 16,000원이니까. 다만 혹시나 13,000원 위로, 그 위로 올라선 가격대에서는 당연히 또 기존 주주의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민첩한 대응이 좀 필요하겠고요. 목표가 미리 선정해 놓고 주문도 미리 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서 수정을 하더라도. 내일 장전의 동시효과 참고하면서 또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풀청약자 기준의 손익 분기점은 4.65%, 8,372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키움제 10호 스펙은 어떨까요? 키움 스펙이 78억 원으로 좀 가벼운 편이라서 코넥스 이전 상장의 불안감에 듀켄바이오보다는 키움 스펙 쪽으로 비중을 두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텐데요. 보니까 최근에 78억 원 규모였던 신한 제15호 스펙은 고가 기준 24% 찍었었더라고요.
보면은 그 바로 앞에 상장한 유진 스펙 15도 고가 기준으로 27%, 그 앞에 KB30호가 54%, 점점 조금 고점을 낮춰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히려 100억 원대인 교보 17호, DB 13호, 키움 11호 여기에서 고가 기준으로 더블 이상을 막 기록을 해줬었죠. 일반 공모주는 손실을 주던 때인데 스펙은 그나마 먹고 살만 했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상장한 KB31호가 다시 고가 기준으로 55%까지 수익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펙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즈보다는 당시에 그냥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선 KB31호가 조금 약해졌어서 키움 10호도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듀켄바이오랑 지금 붙어서 상장을 하기도 하고, 키움 10호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25%나 되거든요. 풀청약자 기준으로. 그래서 뭐 30에서 40%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만족할 것 같고, 그 이상이면 더 땡큐인데 이 수익률이 초반에 달성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그 뒤에 수급이 스펙으로 이동을 하는지 듀캠이랑 차트를 비교해 가면서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봤는데도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아쉬운 결과더라도 그냥 자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일 둘 다 푸짐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